안녕하십니까. 영화디풀이 저는 고담입니다. 정크입니다. 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스포 엄청나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편집도 없습니다.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죠. 네. 라고 변명을 해보지만 귀찮아서입니다. 자, 오늘 염려하게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아침부터 보러 갔다 왔거든요. 아침형 인간이 돼서 그렇죠. 갔다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염력부터 염력 어땠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력 어땠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만든 제작진과 예. 많은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에게 야야. 정말 죄송하지만 얘야. 그냥 전향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전향이야. 네, 뭐 재밌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영화라서 이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거야라는 느낌의 장면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냥 약간 뭐 미드 보는 정도의 느낌. 야, 그래도 믿음 만드는 정도가 됐네요. 근데 미드에서의 뭐 한 프리퀄 단편 정도 네. 느낌. 네. 뭐 그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아쉬웠고요. 네. 그리고 사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거를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좀 빨리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분 좋게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준재이는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염력이라는 영화가 많은 CG가 들어가는 또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장르 영화를 접하게 되면은 제작비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네요. 본인 돈도 아닌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히어로물이 나온 게 그 많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기대하는 면도 있고. 또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또 그런. 그렇죠. 그래서 제작비가 이제 많이 부족하니까 표현하는 것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여기서 조금 접고 들어가는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던 영화였어요. 그리고 류승용 씨가 또 오랜만에 주인공으로서 이제 오랜만에 복귀를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런 것도 이제 기대를 했고 또 한국형 히어로물이니까 요즘에 뭐 DC나 마블 영화밖에 못 봤는데 또 저번에 이제 심과 함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승의 영웅물 막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 염력이라는 총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염력이라는 건 너무나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총력들은 엄청나게 화려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염력이란 걸 그 화려한 플러스 어떤 걸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이제 했나. 그 점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이제 시사회를 하면서 영화가 좀 리얼이다 완성도가.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소연 씨가 나온 리얼과 비슷하다 이런 또 소문이 퍼졌는데 제가 본 바로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상식적인 안에서 움직이는 영화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밥 먹는 동안에 제가 진짜 한 마디도 없었잖아요. 네. 정말 정리를 하려고 도대체가 이 영화가 뭐지? 아까 그냥저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간 이렇게 영화 디프를 하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영화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캐릭터는 확실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매력이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영화 전개는 좀 얼추 이렇게 얼개를 좀 잘 맞추긴 했는데 네.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상호 감독의 돼지의 왕이나 사입이나 이제 부산행의 감동을 좀 느끼시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 실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시도는 또 높게 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높은 흥행 스코어를 기록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많이 아셨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사람으로서는 많이 아셨던 영화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 그러면은 다들 이제 좀 아쉬웠다는 평가가 좀 있는데 네.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죠. 자, 염력의 장단점을 또 파악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은 저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야야. 앞서 두 분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시도했다는 그 도전 정신, 흔하게 초능력물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장르적인 제약을 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제작진에게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요. 제 거 장점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이제 배우들 간에 주고받는 합의나 개그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류승용 씨도 이제 강한 마스크에 비해서
사실 이런 아이고. 소시민적인 연기가 예. 사실 되게 훨씬 자신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붙일까요? 네네. 왜냐면 제그 장점이 다 날라갔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말 조금만 아, 네,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고 네, 이제 근래 했던 연기 중에서 좀 가장 무난하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었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특히 초반에 그 경비원 역할로 이제 아양하고 너스레 떠는 장면에서는 정말 웃겼다고 생각해요. 내 거야. 이런 거. 정말 이건 네. 제가 할 수 있는 개그인데.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 관객들에게는 좀 재미로서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전 여기 덧붙인다는 말이 뭐냐면은 슬랩스틱 코미디가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류승용 씨만의 그 슬랩스틱 코미디 있잖아요. 그 잔망스러운 움직임. 네. 그 잔망스러운 움직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잔망스러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혀를 막 하고 무릎을 돌리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장점을 붙였습니다. 네. 자, 단점도 얘기해 주시죠. 단점은 장점 이제... 또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제. 아, 네. 네. 저랑 똑같네요. 네. 어떻게 정말 똑같은 얘기를 했었지. 근데 이제 이런 제 거 베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참고하지 않았고요. 네. 네, 이런 캐릭터들의 이 아이덴티티라고 할까? 네. 이런 게 되게 쉽게 바스라지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려지는 그 류승용 씨의 캐릭터가 너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이제 그 너무 영화의 포커스가 다양하게 맞춰져 있어서 이게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형 히어로와 용산 참사 그리고 형편없던 아버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다 보니까 히어로로서 고민도 없고 용산 참사의 특별한 조명도 없고 아버지로서 이거를 뭐 이렇게 가장으로서 이제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지는 뭐 그런 결과들을 낳게 돼서 이 연쇄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다른 배우들조차도 자기들이 주어진 틀적인 부분을 빼고 나면은 사실 더 여기서 캐릭터를 분석하거나 보여줄 게 없죠. 더 생각할 여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뭐 갈등이 막 심해서 케미스트리를 쌓아가는 과정조차도 거의 없고 그냥 이거 모든 문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시스템만 문제 삼고 있어요. 서로 간에 뭐 캐릭터들끼리 뭘 해야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냥 사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딱히 이렇게 없다. 너무 없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칭찬을 했던 시도 이걸 빼고 나면 되게 시체 같은 영화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실망한 부분은 엔딩이었습니다. 제발 나오지 않길 바랬던 장면이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틸드 되면서 초능력 치킨이라는 아, 초능력 치킨. 네. 아, 예. 제가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제발 설마 했던 장면인데 딱 거기서 멈추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냥 좀 용두삼이라는 거에 좀 걸맞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준재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장점 먼저. 일단 장점부터 제가 말하자면은 예. 이 영화에서 염력을 어떤 즐거움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갈까 그 참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이 영화는 유머 요소가 있습니다. 예. 유머 요소로 초반에 관객에게 다가가요. 코미디로 시작을 하죠. 또 그렇죠. 장르도 코미디가 있는 네.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영화 초반에 어떤 차력이다, 마술, 이제 라이터를 움직이는 장면 등 우리가 평소에 염력하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일상 속에서 뭐 어떤 식으로 쓰고 싶나 뭔가 관객들이 살면서 생각했을 법한 그거를 이제 주인공이 보여줘요. 아주 주인공이. 사소하게 잘 사용하죠. 그렇죠. 예. 그때 어떤 실생활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보여주는데 그걸 사용할 때 몸을 막 비비꼬기도 하고 굉장히 류승용 씨의 표정 연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확실히 이분이 연기를 잘하시고 어떤 몸 연기도 굉장히 몸 연기가 좋았다니까. 몸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거를 이제 칭찬해주고 싶고 또 이 영화에서 어떤 부녀 간의 관계 그리고 어떤 철거민들 문제 그리고 거대한 대기업과 언론 그리고 공권력이 악이 돼서 약자를 괴롭히는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오잖아요. 또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요즘에 실제 뉴스에서도 많이 보던 장면이기에 좀 공감대가 큰 그런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였다고 제가 또 그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아무래도 공동정범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모티브를 이제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류승용 씨가 총력을 쓰는 장면이 가장 웃겼는데 그 영화 초반에 그 장면들이 이 영화 전체에
즐거움의 전부였다는 걸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네. 류수용 씨가 이제 딸 그 심은경 씨를 위해서 염력을 사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히어로물에서는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작품에서는. 야야. 그래서 그 질문이 영화가 흘러갈수록 주인공으로 하여금 뭔가 더 성숙한 대답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영화의 완성도가 결정되기도 하는데 야 정리 잘했네 오늘. 이 영화에서는 적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슈퍼을 좀 적었어요 항상. 류성훈 씨가 네. 그 대답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장도 있네. 여러 이제 사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 사회 문제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철거민들 분들 이제 문제를 중요한 사건의 중심으로 이 히어로의 활동 무대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딸의 위기 그리고 히어로의 능력을 뽐내기만 하는 그런 양상으로만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류승용 씨가 이제 염력을 사용하는 이 히어로가 왜 이 장소에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사회 문제 속에서 왜 영웅이 필요한지에 대한 영화의 주제 의식이 조금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후반부에서 류승용 씨가 이제 경찰서에 있다가 경찰서를 탈출하면서 이제 철거 현장으로 가면서 화려한 CG를 이제 뽐내잖아요. 화려한 CG를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을 이제 날라다니고 그 화려한 CG를 보냈다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CG를 뽐낸 영화에서 거죠? 가장 네. 제작비가 많이 네, 그럼요. 투자된 네. 어떤 상업적인 그런 포인트잖아요. 그 그렇죠. 씬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씬들이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웃긴 장면도 슬픈 장면도 놀라는 장면도 있었지만 다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묘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화 초반에는 류수용 씨가 초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웃으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영화 후반부에서는 관객분들이 다 조용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조용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염력의 단점, 이 초능력의 단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너무 걱정했는데 걱정했던 그대로 이제 영화 안에서 나왔던 것이죠. 이게 마블과 DC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매력의 능력들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후반의 액션씬들이 이미 눈높이가 관객들이 높아져 있으니까 놀랍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액션씬이 그렇게 놀랍지 않더라도 이 영화가 여러 가지 또 사건을 다루고 부녀 간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드라마로 완성되었으면은 뭐 이런 거는 작은 흠이 될 수도 있었는데 또 그런 점도 없어갖고 너무 영화가 카타르시스 없이 뭔가 가감한 그런 전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미지근하게 흘러갔던 것이죠. 예, 저는 또 이렇게 장단점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저는 이런 걸 진행하면서 네. 준재이가 이렇게 정리를 잘해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네. 네, 여기에 놀랐습니다. 다만 염력보다 거시조가 너무 많았다. 거시죠. 아니, 영화 디프의 컨셉에 맞게 그동안 이제 제가 몇 번 안 나왔지만 네. 그냥 별 준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나왔는데 안 그게 되죠. 너무 가볍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네, 많이 잘했어요. 적어왔어요 정리해서. 저는 이제 정크하고 준재이 의견을 다 합치면 제가 제 얘기랑 같이 맞물리면은 딱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영화의 내러티브의 방향성이 아주 비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있는 구조가 아닌 철거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것을 염력으로 풀어내려고 했다는 점이 일단 여기서부터 포인트가 이제 비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사회적 구조를 바꾸려면 그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공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철학 구조를 이제 핵심을 관통해야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 영화는 무력 아닌 무력으로 염력의 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뭐 무력일 무력을 수 있죠. 그럼 무력으로 할게요. 이 영화는 무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겉에만 맴도는 단기적인 해결이 일단은 무슨 의미가 있고 감독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항상 어떤 영화를 찾는데 기본적인 베이직을 제일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베이직이 먼저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이게 연상호 감독님이 영화 연출이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아직 녹익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어떤 서스펜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을 코미디로 일단 차단을 해버려서 상쇄를 시켜버려요. 그 파출소 씬 같은 경우도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구조였는데 갑자기 거기서 개그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사실 그 개그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웃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긴장감을 아예 완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 빌런이 굉장히 세고 아주 강한 존재여야 되는데 그 강한 존재가 코믹적으로 상쇄가 돼버리면서 재미가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네. 또 이제 류승룡 씨하고 정유미 씨가 이제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씬과 그다음에 철거 주민과 경찰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교차 편집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긴박감과 긴장감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서스펜스가 좀 네, 계속 왔다 갔다 있었는데. 하면서 이게 이 상황들이 어떻게 과연 펼쳐 나갈까라는 계속 관객들한테 의문점을 계속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오히려 루즈해지고 지루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평범해져 버렸고 그래서 하이라이트였는데 아까 준재이가 말한 것처럼 하이라이트가 아니게 돼 버렸어요. 앞이 오히려 더 하이라이트가 돼 버린 그런 느낌이 돼 버렸고 그런 구조를 계속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보면서 애니메이션 연출과 영화 연출이 새삼 다르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이나 뭐 사이비 같은 영화들은 네. 애니메이션들은 네. 어떤 오리지널리티도 있고 작화나 배경 이런 것들을 감상하면서 뭔가 시적 효용처럼 계속 이렇게 관객들이 알아서 보는 경향이 좀 생기는데 이건 실사다 보니까는 좀 더 현실감과 사실감을 부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미숙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네. 서로 그러니까 비슷한 그렇죠.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제 요게 다 모이면은 아마 좋은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감상평을 들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짧아요. 염력이고 건설이고 나발이고 치킨집 사장님이 짱이다. 네. 뭐, 기승전 치킨. 네, 기승전 치킨집 사장님이다. 야야. 뭐 별점으로 치면 한 2점에서 2점도 많이 준 거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이 영화에서 뭐 아까 좀 얘기 안 했지만 조연제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그분이 하시는 되게 유머들도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은데 좀 일회성이 짙었던 것 같고 그 이 영화가 주인공에게 위기가 없습니다. 다른 히어로물에서는 주인공의 능력이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더 강한 적이 나타났다거나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인공만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생각한 게 또 다른 초능력자 나오면 진짜 위기가 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전개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유미 씨가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어떤 영화를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전적인 어떤 전개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유미 씨 또한 너무 가볍게 소비된 그런 캐릭터였어요. 마지막에 놀라는 장면 때문에 더 그렇지 않았나. 차라리 정유미 씨한테 초능력이 있어갖고 원래 그러니까 그 정도 타이밍 나오는 적은 진짜 영화의 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캐릭터가. 근데 경찰서에서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 점이 너무 아쉽고 아까 고담이 말한 것처럼 그 엔딩 차라리 엔딩이 23 아이덴티처럼 또 다른 초능력 적이 나타나고 주인공이 막으러 가는 잠깐 그런 거를 그러니까 후속작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기대감을 품게 하는 어떤 그런 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또 너무 감독님에게 아쉬웠습니다. 뒤에서 물 받아 먹은 아줌마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물 받아 먹으면 아주 물 그 다음에 다시 따랐던 아줌마 있었잖아요.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저는 뭐 최종적으로는 이 염력이란 게 당기는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류승용 씨가 딸하고 헤어졌지만 딸을 자기 품 안으로 이제 데려오고 싶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좀 염력으로 비유해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평점을 굳이 매기자면은 3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추천할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나름. 네, 나름. 예. 네, 그렇습니다. 나름 그래도 히어로 영화니까 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점점 참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대에 나왔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텐데. 드라마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 저는
저도 비슷한 평인데요. 이런 영화들은 계속 일단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일단 몇 년 가지고 우리나라도 한국형 히어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 아니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접근은 계속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근데 제일 아쉬운 건 아무래도 이 만화적 혹은 한국에서 드문 장르를 하는 연상호 감독님이기 때문에 접근법이 좀 다르지 않을까 했던 부분에서 기대가 좀 무너져 버렸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인 것 같고, 만약에 다른 감독이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더 높은 표점을 주지 않았을까 했는데 연상호 감독님이기 때문에 좀 더 짜게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2.7점 드리겠습니다. 뭐 중간, 그러니까 그냥 저냥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쉽다. 예. 앞으로 네. 예. 앞으로 이제 부산 팬서 대 아. 슈퍼 을과의 대결이 이제 펼쳐질 텐데 아이, 과연 승자는 누구랄까요? 슈퍼 을이라고 하기도 너무 동떨어지는 사람이라서. 네. 자, 저희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 네. 뭐 블랙팬서가 되겠죠? 뭐 블랙팬서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노임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준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 ADBC